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나항식수 이사입니다. PD님은 꽃 좋아하세요? 나는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꽃 사진이 그렇게 찍고 싶더라고. 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냐면 오늘 묘이보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꽃 그리고 나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래요. 꽃이랑 나무는 과연 고양이한테 좋을까? 지난번에 고양이 먹는 것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야채 얘기, 과일 얘기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꽃과 나무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과연 나뭇잎 이런 것들 먹어도 될까? 간혹 집에 있다 보면은 꽃이랑 나무 같이 키우잖아요. 우리 또 인스타 감성을 생각하다 보면 집에다가 인테리어나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또 선물을 받거나 저처럼 뭐 개업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있을 텐데 과연 고양이가 먹었을 때 이건 괜찮을까? 안전한 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실까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고양이한테 유해한 꽃이나 나무에 대한 정리는요, 저희가 참고 자료를 외국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를 했고요. 거기는 바로 ASPCA라고 하는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를 쓰라고 하는 미국의 동물 보호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종류 몇백 가지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위험한 꽃나무, 그 다음에 안전한 꽃나무 정도만 설명을 드릴 텐데 더 자세하게 검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ASPCA 사이트 들어가셔서 아마 자막으로 보내주시겠죠?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ASPCA라고 하는 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또 희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애플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체제 들어가서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앱을 구동시키시게 되면은 강아지, 고양이, 뭐 새, 말 있는데 저희는 뭐 새, 말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까 고양이에 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음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식물,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독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쭉 하다 보면은 옆에 뭐 이렇게 빨갛게 떠 있거나 뭐 녹색으로 떠 있는 건 좀 안전한 거고요. 그다음에 좀 빨간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 상당히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릴리 같은 경우만 들어가 봤을 때 보면은 릴리는 되게 시비어하다. 이게 이제 먹었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뭐 증상 같은 것들도 뭐 나타납니다. 뭐 그래서 구토, 무기력, 뭐 침 흘림, 탈수, 뭐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소변, 급성 신부전 막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 있고요. 사진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진이랑 비교하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고양이한테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식물을 꽃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백합과 뭐 종목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도 이것까지는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백합과의 꽃들은 고양이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백합과 하면은 백합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백합과에 속한 꽃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백합이 있을 수 있겠죠. 백합과니까 백합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섬유유연제에 많이 들어간 거 이름 알아요? 사프란이 대표적인 또 백합과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튤립, 은방울 자매 아시나요? 그래서 은방울꽃, 뭐 히아신스 이 정도는 너무 옛날 감성 나왔나? 이 정도는 백합과의 나무 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유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조금 유의가 필요한 꽃들이 있어요. 국화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화과에 있는 꽃 중에는 또 대표적인 게 데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고민되는 거. 이게 데이지라고 하면 우린 데이지만 생각하지 이게 국화과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느낌이 약간 풍성하고 뭔가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거든요. 저 수국을 좋아해요. 근데 수국도 고양이한테는 유의가 필요하다. 라벤더 이런 거.
그다음 좀 흔하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나팔꽃 있죠. 많이들 심어놓잖아요. 이것도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버이날 때 저희가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게 카네이션.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꽃의 종류에는 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먹는다고 바로 큰일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백합과에 비슷하게 위험할 수 있는 거는요, 또 어머님들이 이 꽃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50대 갬성, 진달래, 철쭉, 약간 이런 것들 산에 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살짝 이렇게 찍으시는 요 감성, 요 감성. 고양이한텐 감성이고 뭐 필요 없고 위험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양귀비까지 키우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양귀비는 약간 유의가 필요한 꽃이다. 이제 꽃의 경우에는 이제 유의가 필요한 꽃들이 있고 백합과에 같은 위험한 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고양이들이 이제 다량 먹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조금 먹었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그런 유의가 필요한 나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나무 선물할 땐 어떤 의미로 선물하죠? 많이들 하시는 게 공기정화 식물들을 많이 선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기정화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몬스테라, 산세베리아와 같은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 야자라고도 유명한 쉐플레라. 보통 널쩍널쩍한 것들도 있어요. 널찍널찍한 거. 유칼립투스, 그다음에 뭐 유카,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계통, 유카 계통의 나무들을 고양이들한테 유의가 필요하다. 많이 위험할 수 있는 거는 회양목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의가 필요한 나무들 중에는 개운죽, 고무나무, 데코레이션 한다고 담쟁이 덩쿨 같은 것도 많이 또 키우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다량 먹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선물 받으시는 것 중에 행운목 있어요. 행운목. 행운목도 고양이한테 유의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귀엽다고 갖다 놓는 다육식물, 다육식물도 유의가 필요하다. 보통 이렇게 유의가 필요한 거, 위험하다라는 거는 보통 소화기 계통,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다량 섭식했을 경우에는 장폐색이라던가 신경계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꽃과 나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나무라던가 꽃을 먹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동물병원에 데려오셔서 구토 유발을 하거나 내시경을 통해서 위 세척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혈액 검사 통해서 다른 장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신경계 증상은 없는지 감별 진단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토설사가 심해서 온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탈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양이들이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거나 해서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